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버지 바둑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와 달리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둑의 패러다임의 변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것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AI가 또 새로운 차원을 보여줬죠. 이 역사를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둑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순장바둑, 이건 우리나라 바둑이구나, 이렇게 바둑을 시작하기도 했고, 또 중국에서는 이렇게 4개 놓고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둑은 완전 흰 바둑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바둑이 건너가면서 일본에서는 아무런 돌 없이 시작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두고 있는 바둑이고, 이렇게 바둑판 위에 돌이 있을 때, 이렇게 완전 전투태세를 갖추고 뒀을 때 바둑이랑, 이렇게 요즘 우리가 두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두는 바둑이랑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포석이니 수법이니 이런 게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중국에서 넘어온 그 싸움바둑, 흰바둑은 완전히 부분 전투에 몰두해 있더라. 그래서 부분의 합이 전체랑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분의 합이 전체랑 같은 게 바둑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분의 합은 전체와 절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분 전투에서 졌지만 바둑을 이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소치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왜냐면은 부분에서는 졌지만 전체를 이길 수 있으니까,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수법 중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수들 많죠. 예, 우리 눈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수. 그런 게 다 끼고 있는 안경이 달라서 그래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저의 요점은 옛날에 흰바둑은 부분에만 몰두했다. 근데 우리가 더 실력이 늘면서 이제 전체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청원 선생님이 그 신포석을 발표하면서 화점, 그 3-3, 한 수로 귀를 끝내고 발빠르게 두는 포석, 그러니까 부분을 대충대충 처리하고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수법들이 나왔죠. 그리고 오청원 선생님 신포석 다음에는 뭘까요? 이창호 구단이 보여준 뭐 끝내기의 중요성, 뭐 끝내기에서도 바둑은 뒤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거 패러다임의 변화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서 5선에도 두고 5선 없게 짚고, 뭐 두점머리 맞아도 되고, 뭐 양걸침 당해도 되고, 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버지 바둑을 보면은 그 예전의 흰 바둑에 머물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타이잼 6, 7단 그 수준에서 뭐 8, 9단으로 가는 그 단계가 있을 거고, 또 타이젠 8, 9단에서 더 높은 프로 레벨, 이렇게 바둑이 점점 강해지는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하면 다들 그 안에서 본인만의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지금 더 높은 곳을 못 보고 있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빠한테 이렇게 좀 다른 안경을 쓰시라고 말을 하는 게 똑같은 맥락으로 저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부분만 보다가 전체 못 보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벨만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놓치는 그 수준, 레벨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가야 되는 시각은 이제 한 곳인 거예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인공지능은 겁나 잘 보는 거지. 예, 어떻게 보는지도 우리 몰라 지금. 예, 누가 설명해줘야 돼. 약간 그런 지금 수준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 그래서 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빠 바둑은 너무 흰 바둑이고, 너무 그 옛날에 그 돌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시작할 때, 이 시대에 지금 적합한 컨셉이다. 이 시대에는 그냥 포석 이런 거 없어요. 일단 붙어서 거기서부터 뭐 일단 가. 그래서 운 좋게 큰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뭐 개가 같은 거 안 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딱 지금 아빠 바둑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안경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더 이렇게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100 잡으셨거든요.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빈기 차지하면서 흙이 큰 모양을 펼쳤죠. 근데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흰바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부분전 시작하는 거죠. 부분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포석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이런 거를 나는 아빠가 두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게 스타일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둬볼 필요가 있어요. 바둑을. 중요한 거는 이렇게 먼저 흙한테 너 집 다 지어 라고 해도 바둑이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알지만 상대방 집이 커 보여서 혹은 불안해서 이런 걸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건데 이렇게도 바둑이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개가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보게 되죠. 내 집이 몇 집이고 상대방이 몇 집이고 균형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아빠 바둑에서는 균형이라는 개념이 아예 빠져 있어요. 그냥 전투야. 힘센 사람이 이겨. 대마 잡는 사람이 이겨.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둑을 한번 둬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모양을 펼쳐도 들어가지 않는 바둑. 내 모양을 먼저 키우는 바둑. 내 모양을 지키는 바둑. 네,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자, 보세요. 지금 행마가 무겁죠? 사실 이러고 손 빼도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 전투하는 게 예전에 그 도사쿠 이전에 흰바둑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 번져나가는 거, 지금 여길 가볍게 처리하고 손수 잡아서 이렇게 가는 거, 요게 오청원 선생님이 신포석 그 컨셉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청원 선생님, 도사쿠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패러다임이 똑같이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적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인공지능이 보여준 어떤 좋은 수 그런 걸 봤을 때 딱 이런 안경을 끼고 보면은 딱 보이는 그런 컨셉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것도 인공지능 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렇게 가는 거. 손 빼고 지금 여기는 가볍잖아요. 흙이 둬도 또 다른 데 내가 가면 되는 거야. 네, 이런 거 스피디한 바둑. 이거는 지금 부분보다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부분적으로 흙이 엄청 벌었어. 하지만 전체를 보니까 백이 이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아빠한테 필요해요. 근데 아빠는 여기 지금 들어갔지? 그걸 또 살려요. 근데 너무 무겁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붙이는 수는 내가 만약에 적진에 둘러싸여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붙이는 수는 이럴 때 통하는 겁니다. 붙이는 수는 이럴 때 써먹어야 돼요. 이럴 때 상대방이 엄청 막 돌 10개, 20개 투자했는데 거기를 깨고 싶을 때 그럴 때 붙이면은 그 수가 효과적이죠. 효율적인 수가 돼요. 근데 초반에 지금 백이 봉쇄 당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붙이면은 상대방을 도와줍니다. 예, 안에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궁색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붙이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미 이은수가 너무 무거웠어요. 아빠. 이런 식으로 뭐 가벼운 수 많잖아요. 손 빼는 게 가장 이상적일 텐데 일단 이거 무거워졌는데 붙이는 수는 또 상대방을 도와주는 수다. 여기서 사는 건 무의미하죠. 흙이 더 넓은 데를 얻었으니까. 붙이는 수가 좀 상대방 도와준 수고 지금 밑에보다는 항상 위에가 조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 젖힐 바에야 위에 두셨으면은 예, A랑 B랑 맛보기 했으면 됐죠. 예. 그러니까 중앙으로 우리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도사쿠 선생님 때는 우리가 그 도사쿠 이전에는 소목만 뒀어요. 줄기차게 삼선, 집
집밖에 안 보였어. 근데 올커니 중앙이 또 우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눈을 떠가지고 오청원 선생님이 화점을 두기 시작했고, 또 이제 화점은 또 두터움과 균형을 의미하죠. 그런 우리가 전혀 머릿속에 없던 어떤 가치에 눈을 떠가지고 그렇게 바둑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가치를 보셔야 돼요. 지금 중앙의 어떤 힘, 무조건 중앙으로 나가야죠. 중앙을 선점해야죠. 예. 이런 수가 더 좋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알았죠? 자, 지금 실전. 네, 위로 젖히는 게 더 좋았고, 여기서 또 보세요. 또 들어가요. 지금 아빠는 여기서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아빠 지금 걔가 할 일이 없죠. 이렇게 바둑을 두면은. 네, 집을 셀 일이 없어요. 여기 또 붙여가지고 또 여기 깨고 또 이렇게 이러면 전체를 못 본다니까요. 네, 얻어 맞는 거 아프니까 이렇게 둬도 중요한 건 이런데 다 둬도 흙이 두 번 둘 수 없어요. 반칙패니까. 흙이 한 수 두면 그때 가도 늦지 않아요. 그때 가도 뭐 분리해봤자 한두 집 반이야. 그러면 한두 집 반이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고 한두 집 반이 뭐 대수예요? 네, 충분히 기회 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발 빠르게 가려면은 좀 몸을 가볍게 가야 되는데 지금 몸을 무겁게 하고서 지금 갔는데, 자, 이런 수,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는 안 두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지어주는 수, 그냥 기다리는 수, 그냥 나 바둑 못 둬요 하면서 기다리는 수. 예. 자, 여기서 지금 여기를 아무리 깨봤자요. 예, 여기가 지금 커버였죠, 아빠? 지금 여기 엄청난 큰 이 미지의 이 땅을 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벌써부터 고급 기술을 행사하시는데 너무 머리 아프지 않나요? 초반부터. 그리고 강한 돌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 또 이 머리에 얻어 맞았고 너무 아파요 지금. 흙은 지금 너무 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상대를 잘 두게 만드는 거야. 상대는 잘 두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아빠 수를 응수를 하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거. 여기 안 받았네. 두들겼죠? 여기 약점 있네. 지켰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수를 두고 있지만 흙이 지금 한 10집 앞서고 있어요. 이 바둑을 벌써. 근데 아빠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여기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깨고 그냥 여기만 보고 이렇게 깨니까 이렇게 바둑이 순식간에 나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흙이 엄청 앞서가죠? 이 단수 너무 아프죠? 예, 지금 아빠는 지금 다 살렸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아무 땅도 아니었던, 그 누구의 땅도 아니었던 땅이 흙의 땅으로 갔고, 지금 백은 약한 돌 2개를 살리느라 지금 애초에 2개 포진해 놓은 2돌 말고는 어떤 돌도 아빠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지금 쓰이고 있지 않다. 뭔가 발전성이 있고 내 영토를 불려나가고 이런 거를 꿈꾸면서 바둑을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돌이 급하죠. 그래서 집을 지을 시간이 없네. 그래서 또 급하게 여기를 다가가는데 애초에 여기를 두고 싶었으면은 여기서 두면 된다는 거예요. 아빠 이런 수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집이 되는 수를 두는 경우는 이렇게 뭐 초반에 평화로울 때 두는 게 아니라 막 대마 싸움 하다가 보다 보니까 커 보이네 하고서 둘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내 약한 돌이 있어서 지금 이게 빛나는 자리가 아닐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아빠는 마음이 급하니까 또 갔는데 이런 수보다는 그냥 뛰는 수가 훨씬 더 좋은 수입니다. 이런 수를 두고 흙이 여기를 둬도 그래도 바둑이 되는 거를 아빠가 알고 그렇게 두면은 이제 8단 되는 거예요. 9단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띄어도 바둑이
끝나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수가 오히려 미래지향적이다. 조금 더 좋다. 내 바둑 앞으로 이길 확률에 도움이 된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급하게 여길 갔죠. 흑은 여기 걸쳐놓고 3-3. 예, 지금 흑이 한 10집 정도 앞서고 있어요. 지금 흑은 약한 돌이 없고 백은 약한 돌이 하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흑이 이미 여길 집을 짓고 있고, 그쵸? 지금 여기도 흑이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길 또 들어가요. 여기는 흑이 다 지어도 10집밖에 안 되는 데인데 여기를 또 들어가요. 또 여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몇 집 되지도 않는 거를 깨려고 하다가 여길 돌파당해요. 예. 그러면은 이 대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예, 흑은 지금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잘 두고 있어요. 자, 우변 너무 약하게 됐죠, 또. 예, 지금 흑이 20집 앞서고 있습니다. 온 동네 백은 약한 돌뿐. 예. 이거는 흑 필승 국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아빠가 여기서 뭐 수일기가 좀 더 세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당장 한두 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안경을 바꾸셔야 돼. 예. 안경을 새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더 높은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안경을 계속 쓰던 걸 쓰고 계시는데, 예. 보세요. 지금 아빠 지금 이 바둑 시작하고 걔가 한번 한 적 있는지. 그 예전 흰 바둑에 너무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지금 바둑이라서 지금 두텀에 눈을 뜨셔야 되고 전체에 눈을 뜨셔야 되고 균형에 눈을 뜨셔야 되고 좀 속도감 있는 바둑에 눈을 뜨셔야 된다. 예, 지금 딱 우리 바둑의 패러다임의 변화처럼 지금 아빠가 딱 지금 그 단계 있으시다. 자, 패를 또 걸어갔죠. 예, 패감 쓰고 돌아왔는데 뭐 흑은 다 물러나요. 근데도 흑이 좋아요. 예. 보세요. 가는 곳마다 아빠는 그냥 살리기 급급하지. 흑은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두고 있는데 지금 주도권은 흑이 다 잡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 지금 여기서 또 흑이 또 싸움을 걸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흑이 여기를 이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자충이 돼가지고 여기가 뚫렸는데 여기를 이었으면 흑은 더 알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석점이 자충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점이 잡혀버려요. 예, 그러면 흑은 알기 쉽죠. 자, 제가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한 10집 두껍게 놨고요. 여기는 덤 합시다. 덤 여기서 날리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한 15집 25에 여기 10집은 나겠죠? 흑집은 35집. 네, 그러면은 100집을 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10집. 100집은 글쎄요. 여기가 지금 미지수인데 여기 지금 확정값만 치면은 한 15집. 100은 한 25집 정도 나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떠세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지금 흑이 한 20집 좋다고 나오거든요. 아마도 지금 뭐 100이 이런 데를 잡거나 하면은 뭐 이런 데 계속해서 공격하는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지금 사실 여기 연결도 확실치 않고 여길 끊기면은 글쎄 뭐 이거 살 동안에 이게 또 위험하고 예, 뭐 하나 지금 잡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100이 상반을 두면은 예. 그러니까 아빠 생각에는 이 정도 됐을 때 둘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는 한 20집 차이 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지금 프로랍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바둑을 복귀를 해주고 있지만 저도 실제로 한 15집 나쁜 바둑을 좋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똑같이 어떤 이런 약간 수준 낮은 레벨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뭐 지금은 뭐 거의 바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보는 15집을 제가 못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다 각자의 레벨에서 지금 어떤 잘못된 안경을 써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빠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를 나는 조금 더 위에서 높은 수준에서 또 못 보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집을 세봤는데 막상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약한 돌 있죠? 여기 약한 돌 있죠? 근데 흙은 지금 이 두 점을 잡아버리면은 약한 돌이 반상 위에 한 개도 없어. 예, 그러면은 지금 주도권을 흙이 가지고 있다 못해 뭐 둘 중에 하나 진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길 뚫려요. 그래서 이 석점을 잡아버려요. 근데 또 상대는 이 지금 두 점이 커 보여가지고 여길 살리죠. 예. 그래서 지금 바둑이 미세해졌습니다. 예, 순식간에. 보세요. 여기 지금 두 점 잡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잡는 그런 분위기에서 흙이 여기를 두고 여기 자충 잘못 두는 바람에 여기를 지금 뚫려버렸네. 그래서 순식간에 15집 날아가는 거죠. 예, 15집 금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금세 따라잡아가지고 예, 금세 바둑을 역전시켰어요, 아빠가. 그리고 여기 지금 띄었을 때 여기를 이제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흙이 여기 끊었으면은 지금 이거 다 잡힙니다. 지금 이게 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크죠. 이것도 걸렸는데. 근데 여기를 두다 보니까 또 여기만 막 이렇게 몰두하다가 결국 여기 싸움이 끝나니까 아빠가 여기를 가게 돼요. 예. 여기를 무시하고 흙이 끊었으면은 이제 흙이 이거 다 잡는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제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전체 큰 그림을 놓친다. 그래서 지금 흑백 모두 여기가 급한데 예. 지금 백이 역전한 상황에서 약간의 위기가 있었고요. 근데 아빠가 거길 돌아가서 결국에는 대마를 다 살리고 지금 이바둑은 단면으로 한 집을 남기게 됐습니다. 자, 이바둑은 이렇게 뭐 부분적인 어떤 해프닝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아버지의 그 스타일, 초반에 이렇게 두는 스타일, 뭔가 이런 데 있으면 아빠는 꼭 이런 데 들어가. 근데 그러지 마시고 좀 아빠 진영을 좀 넓히시라. 이런 집을 좀 지어보세요. 이런 집을 좀 세보시고. 예. 그러니까 충분히 뭐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여기 좋은 수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해놓고 뭐 이런 데를 좀 도보시라는 거죠.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유장하게. 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손 빼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지금 안경을 바꿔 끼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아빠 바둑을 볼 때는 요 안경 바꿔 끼는 그 시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보려고 노력해야지 볼 수 있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바둑 실력이 안 느는 이유가 아예 내가 전부라고 알고 있던 세상을 부정을 해야지 그 알을 깨고 나와야지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서 한 급수가 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세상에 갇혀서 이렇게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둑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한 사람일수록 내가 가진 거를 아니면 아니다라고 부정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실력이 빨리 늡니다. 예, 저도 지금 같은 걸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